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014년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었죠.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었죠.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 어떻게 했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일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합의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철저하게 조작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견제를 했었고 V7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했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논란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입속적으로 했었고요. 심지어는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다요시히코 총리 고노 담화의 요지는 CII 대이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53-0시 1분 23초 792-0시 1분 26초 418 유심 10 수미그 3응 15지고 1.2V 긍국냉 54-0시 1분 26초 419 0시 1분 30초 172 같은 잘못을 결코 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55-0시 1분 30초 173 0시 1분 32초 174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집권할 당시에 아베 총리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것은 일본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였죠. 궁금해지는 것은 그거죠. 일본의 저런 식의 입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한마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6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미 하나로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 의경인 및 통호 조치의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수출 특수를 누리는 거,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20회의에 나가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 정상들을 만날 때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비판을 했었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다고?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까지 020 회의에 나서 비판했다고?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권 당시의 한일 관계보다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적어도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갑의 위치에 있었고 일본은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라? 2014년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대사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두 사람을 한자리어
모았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 아베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식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내비쳤습니다. 다급할 아이 통령은 은표정으로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당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굴욕을 당했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기까지도 했었죠. 분명히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 관계에서 한국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한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자 했었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은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우리가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박근혜 정권은 입장을 지켰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 그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협상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그 결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할머니들에 대한 협상을 이뤄냈던 것이죠. 마음을 표명한다. 당시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이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 쟁악 해체는 2808 히톤군 외안투 문체 해처의 퇴해체 그 희했다고 표현. 게은데 당시 그런 직의 결정에 대해서 국유인 1,000원은 2819 인영케샵의 1예 하 코익 반흐 7태 일본 느부어인는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도와이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과 있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합의, 그거는 어마어마한 외교적인 성과였습니다. 그 어떤 정권도 할 수가 없던 젖을 박근혜 정권이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왜 우리가 한국에게 이런 식으로 굽신돼야 하는가? 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한국 내부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한국 측에서는 왜 우리가 일본에게 굽신돼야 되는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허익이 본느 영? 예 영로석사 릉은거 견 134-13 바로 윤미향이죠. 그리고 이후에 왜 윤미향이 그런 식의 반응을 주도하고 할머니들을 선동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정권이 했던 합의는 잘못된 합의였어.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는 영사 I 3극 문재인 정권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조라너나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외교적인 성과였고 그 합의가 존중이 됐다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훨씬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경제적인 다양한 이점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죠. 당시 양국은 다음과 같이 약조했습니다. 이 합의가 이행될 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된다는 것을 분명히 약조를 했었죠. 그러나 이런 식의 약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깨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박근혜 정권 당시 했던 그 합의는 적폐의 일종이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했던 외교적인 합의를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깨버렸죠.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 그 합의가 니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깼던 것일까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변두된 습을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반일이라고 하는 감정은 끊임없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습니다. 그 정천적인 목적으로 반일형 기누가조형 이용됐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최근에 도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일을 할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했습니까?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 공사가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망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가기로 결정했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은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할 테니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소 1시간의 회담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중한 대응 차원에서 15분 정도는 만날 수 있다고 일축했죠. 한국이 오면은 정상회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식의 말을 계속해서 일본은 해왔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신에 적어도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의 위치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입니다. 늘이 그리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촌에다가 이순신을 떠올리고 그리고 범이 내려온다.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써 붙이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리노, 분명히 우리는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